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2024년도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강력한 모멘텀들이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데,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인 만큼 꼭 해당 기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AI가 방산에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조국이라고 불리죠. 즉 국방비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AI가 그 국방 예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급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국방부를 때리자 AI 기업들이 방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존 유인 전투기의 고비용 구조를 지적하면서 AI 기업들이 방위 산업 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무인항공 시스템 드론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드론과 관련된 방위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AI와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5일 드론 등 UAS에 대한 대응을 미래군 개발 및 설계 구성의 핵심 요소로 삼고 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하겠다고 국방부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 앞으로의 전투에서는 이 드론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 드론이 갖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공인을 한 거겠죠. 특히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드론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성들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드론과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 드론을 통해 공격을 했죠. 지난 14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서부 오뇰 지역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을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오뇰 지역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석유 저장 시설인데, 올해 드론을 사용한 러시아의 석유 시설 공격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국경에서 약 170km 떨어진 석유 생산 통제 센터를 공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 드론을 통해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약 11대를 격추했는데 사상자는 전혀 없습니다. 즉 사실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해낸 방어 같은 경우에는 드론 11대가 끝이라는 겁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전략 무기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글의 전 CEO인 이 슈미트 CEO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전장에서 누가 이기느냐, 즉 AI 드론을 어느 쪽이 더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11년도에 구글에서 나온 다음에 직접 이 슈미트 CEO 같은 경우에는 AI 드론 제조 업체인 화이트 스토크를 창업을 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되는 AI 드론을 생산까지 하면서 앞으로 이 국방부와 연계를 해서 이 시장에 대한 캐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좋은 점이 뭐냐?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요. AI 드론이 협력해서 목표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방어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기술력 그리고 생산 주도권을 갖기 위한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AI 기업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원래는 자사의 기술이 군사나 혹은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던 오픈 AI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오픈 AI가 미국의 방산업체 안두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오픈 AI의 소프트웨어를 안두릴의 대드론 시스템에 통합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오픈 AI의 서비스 약관에는 자사의 기술이 군사 및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원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들어서면서 해당 금지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즉 앞으로 이 국방에 대한 AI 기술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겠죠.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해군과 2억 달러 규모의 대드론 시스템 계약을 맺은 만큼 오픈 AI에도 거기에 따른 제휴 이익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오픈 AI가 수익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처럼 AI에 대한 도입이 오픈 AI에 대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오픈 AI 말고도 우크라이나 AI 드론 개발에 참여했던 펠런티어도 드론이나 보안 등 다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펠런티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이팔 CEO죠. 이 일론 머스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CEO가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AI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드론과 연결되어 있는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실제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이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인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이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의 드론 규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DJI,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미국에서 중국 드론 기업들 중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두 번째가 다오퉁 증능입니다. 이 두 곳을 적시시켰는데 이 DJI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육박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키겠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결국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안보기구가 1년 이내에 두 업체의 드론이 국가안보에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거고요. 실제로 국가안보기구가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드론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드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드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미국 동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목격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이 됐었죠. 정체불명의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만 5,000건이 넘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운항 중인 유인항공기라고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미국 시민들은 경제와 의료 그리고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보안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첩보부터 공격까지 모두 다 가능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먼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에 대한 드론에 대한 강조도 있겠지만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장남이 드론 회사의 고문으로 취임한 것들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드론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에 대한 규모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4년도에 대한 드론 기업에 대한 수출이 2023년도 작년도에 대비했을 때 약 60%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국내 드론의 수출이 지난해 대비 약 60% 이상 성장해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단 수출 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골고루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시장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겠죠. 품목으로 따졌을 때도 드론의 라이트쇼 기체,
측량 드론 기체, 비행 제어 장치, 드론 축구 장비 등 기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드론에 대한 서비스 부분까지 다양하게 수출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론이라고 했을 때 하나에 대한 기술력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까지 모두 포함된 최첨단 장비입니다. 즉 그 분야에서 커질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론 분야가 국내 증시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드론 시장에 대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함께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반드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은 바로 LK 삼양입니다. LK 삼양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SLR, 그러니까 즉 카메라죠. 카메라 등에서 사용되는 교환 렌즈 전문 업체인데 현재 VR이나 혹은 자율주행 차량, 의료용 렌즈 부분에서 실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드론, 인공위성, 열화상 카메라, 라이더 등 미래 먹거리를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스페이스 X가 발사하는 위성에다가 자사의 렌즈를 탑재해서 우주에서의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와도 직접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드론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인공위성 시장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